머리가 그렇게 짠내나는 이미지가 된 건 이브가 그 마음을 너무 몰라도 돼요. 아 맞다, 그때 생각났어. 홍삼 챙기러 가야 돼. 그래서 막 그 시간에 그 밤에 사무실로 확 갔는데 홍삼이 없는 거예요.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고 있는데, 개인 메일을 보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? 근데 뭐 레사피 뭐 이러면서 막 메일이 뭐 협업 문의 드립니다 막 와 있어서 뭐야 이게? 이러고 봤단 말이죠. 이 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다 프린팅 되었어요. 이렇게 이브에 요 생명을 넣었을 때 불 들어오는 요것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. 좋습니다. 뭐야, 이거 스크래치 났어. 이브 배에. 아 뭐야, 등딱지랑 바꿔야겠다. 이왕이면 앞면이 깨끗한 게 낫잖아요. 얘 또 얘가 일로 왜 스크래치가 난 거야. 속상해. 깨끗한 면으로 바꿨습니다. 마우스 같은데? 딸깍딸깍. 배그? 배그를 너무 해서 여기가 아파요. 근데 물어보니까 마우스를 너무 작은 걸 써서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노트북 마우스를 쓰긴 해요. 진짜 딱 이만해, 마우스가. 이렇게. 손을 올려놓고 해야 되나? 진짜 마우스 같다. 그럼 요 앞뒷면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구나. 근데 마우스 패드가 또 다르게 생겼어, 하필. 에헤이. 이거 앞뒷면 못 바꾸네. 여기만 다른 건가? 이것만 바꿀까? 얘만 바꾸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남편 튼튼한 치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. 아니네, 이게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네. 이거 앞뒷면 못 바꾸잖아. 얘는 왜 또 돌아다니, 저 안에서? 얘 어디 껴져 있던 애지? 얘 왜 돌아다니지 대체?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. 잠깐만, 얘는 바꿀 수 있고. 안 바꿔도 됐는데 나 생각 잘못했다. 이건 그냥 여기 그대로 껴있어도 되는 상황이고, 얘가 어디서 났는지 찾아야겠다. 여기 꽂혀 있었네. 얘는 여기에 있고, 여기 있고, 얘가 앞면. 얘가 뒷면. 된 것 같아요. 탈이 문 좀 열어줄게요. 너무 징징거린다 진짜. 그렇게 슬프게 울지마. 너 하나도 안 슬픈 고양인 거 세상 사람 다 알아. 여기 있는 사람 다 물어봐라. 너가 불쌍한 고양인지 아닌지. 너 진짜 행복한 고양이거든? 지금 피아노 위에 앉아서 햇볕을 광합성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.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야. 피아노와 그 고양이는 진짜 찰떡이에요. 궁합이. 너무 이쁘죠? 아무튼 저놈이 저랑 항상 같이 자요. 잠을 잘 때. 근데 제가 자기도 잘 때 침대가 편한 거야.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들 와가지고 새벽까지 뭐 술 마시고 놀 때 있잖아요. 그럼 얘도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고 뭐 소파에 앉아있든 캣타워에 있든 저를 기다립니다. 제가 침대 갈 때까지.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늦어지면은 와서 보채기도 해요. 들어와 자자고. 근데 제가 어제는 뭐가 너무 피곤했어요. 몸이 안 좋기도 했고. 그래서 그냥 소파에 있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, 고양이가 새벽 내내 방으로 들어가자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. 근데 일어나서 갈 힘도 없는 거야. 근데 고양이 때문에 계속 잠은 깨고,
어느 정도로 약간 몸이 안 좋으면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느끼는 현상 중 하나가 잠이 들 때 사람이 무의식의 세계로 빠지잖아요. 그 빠진 그 현실과 무의식의 세계, 의식이 있는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,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때에 그 몸이 굳어짐을 전 느껴요. 그게 특히 자다 깬 상태에서 다시 잠들 때 느껴요. 그래서 정신은 완전 말짱한데 몸이 안 움직여. 눈도 잘 안 떠지고. 마치 가위 눌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몸이 엄청 착 가라앉으면서 몸이 막 굳어요. 이제 잠이 들려는 반수면 상태인 것 같거든요, 그게 근데 고양이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상태일 때 조금 신기한 게 소리가 들리거든요. 눈이 안 떠지는데 소리는 다 들려요. 근데 가끔 그 소리에서 여기서 들릴 수 없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, 야! 이런 소리 있죠. 집에 뭐 아무도 없어. 고양이랑 나밖에 없어. 근데 누가 갑자기 야!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. 딱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을 때 몸이 딱 굳어있는 상태에서. 그게 가위 눌린 건가? 근데 그 순간이 자다가 깨서 다시 잠들려고 할 때 엄청 자주 찾아와요, 저는. 제가 느낄 때는, 이게 잠들면 사람이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데, 그 무의식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뇌가 활동을 좀 쉬어야겠다 했을 때 이제 몸이 굳어오는 형상이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위 눌리는 걸 수도 있겠다. 지금 생각해보니까. 근데 그 소리는 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야, 이런 거 뿐만 아니라, 어떤 구체적인 말로 들릴 때도 있어요. 뭐 조용히 해! 뭐 이런 거 있죠. 그런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내 머릿속에서, 내 무의식 중에서 꿈을 꾸다가 이제 깨가지고 뭐 다시 잠들려니까 그 꿈에서 연장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그냥 할 뿐이지, 그게 가위 눌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가위 눌린 걸 수도 있겠다. 그러게 너무 자주 눌리는데? 자다 깨고 다시 잠들라 하면은 보통 그런 순간을 겪거든요? 남편이 악몽 꾸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잠기가 밝은 편인데 남편이 자다 막 이래. 그래서 무슨 소리야? 왜 이러는 거야? 자다 깨서 남편이 구경해. 남편이 막 뭐라고 막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. 꿈에서. 그래가지고 악몽을 꾸나 보다 싶어서 깨워야겠다 해서 막 깨웠어. 일어나 왜 그래? 막 이렇게 깨웠는데 깨더니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. 그 꿈을 생생히 기억하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, 뭐, 윗집에서 막 자꾸 康康康 거리면서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, 저희 집 문을. 그래가지고, 뭐, 사람 있어요? 여기, 뭐, 왜 그러세요? 막, 이렇게 자기가 소리를 질렀대요. 근데 너무 신경질적으로 문을 두들겨서, 잠시만요, 나갈게요 하는데, 몸이 안 움직이더래.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 꿈을 꿨대요. 근데 밖에서 계속 康康康 하고. 좀 무섭죠?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고. 여러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?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. 왜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난 저 사람이 좋긴 좋은데 이게 연애의 감정인지 이성으로서의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보통 제 기준이지만 제가 했던 것들 중에 아니면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 아니면 진짜 맛있는 걸 먹었다던가 아니면 정말 행복한 경험을 했다던가 이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다. 이 사람도 알게 해주고 싶다.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맛있는 걸 먹거나 뭐 해외 가서 좋은 걸 보거나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부모님이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.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월이에서도 보면은 똑같거든요. 월이가 이브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 정비소에 이브 데려다 놓고 이것저것 막 보여주잖아요. 보여주고 싶은 거야.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
이브한테도 막 보여주는 거예요. 막 이거 보여주고, 막 TV도 틀어주고, 막 이것도 해주고, 막 자꾸 보여주는 거지. 그러다 이 식물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사랑이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.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? 아니면 좋은 데에 놀러 갔는데 아 누구랑 함께 오면 좋았겠다. 누가 정말 좋아할 텐데 이 경험을 함께 하고 싶다. 내가 원래 했던 거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. 굳이 또 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했던 경험을 또 한다? 그 경험을 또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가성비적으로 훨씬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,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이 돈과 이 시간을 써서 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. 내가 했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. 적어도 저는 제 사랑은 그렇더라고요. 이게 물론 친구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야, 내가 그거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. 너도 한번 해봐.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드는 생각은 딱 거기까지거든요. 그래서 너도 한번 갔다 와봐. 기회가 되면 진짜 괜찮아. 끝. 내가 얘를 막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야 진짜 이거 해봐. 진짜 좋다니까.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사실. 뭐 가성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정도면은 뭐 야 이거 와봐. 진짜 맛있어. 여기 한번 먹어봐.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막 너를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함께 이걸 나누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그런 거조차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. 너도 한번 해봐.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. 근데 안 좋아한들 그 사람이 나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해. 난 잘 모르겠다. 이러면은 속상하긴 속상한데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나랑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또 알게 되는 시간이잖아요. 서로의 다름을 또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건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나랑은 다른 사람이다. 왜냐면 한참 막 서로 좋아하고 이럴 때는 서로의 공통점만 바라보게 돼요. 그러다가 다름이 만났을 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를 좀 인정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되게 순기능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사람이 기꺼이 따라와 줬는데 생각보다 안 좋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만 좋은 게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기꺼이 따라와 주지 않고 난 그거 싫어. 난 그거 하기 싫어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. 왜 해보지도 않고 싫다 그래. 이거는 다름을 인정하는데 이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?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해? 이렇게 되면서. 근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은 한 번쯤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. 그게 정말 좋을 수도 있는 거고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왜냐면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. 내가 했던 좋은 경험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. 라는 마음 자체가 이쁘지 않나? 그러면 그래 내가 잘 안 해봤던 거니까 기꺼이 내가 너를 내가 별로 싫어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해봤던 거니 혹시 모르니까 너와 함께 해볼게. 너랑 지옥을 가도 좋아. 저는 경험에는 장사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안 해본 거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해보지도 않고 다 알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고 경험해본 것 마냥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. 그만한 게 없지. 엄청난 능력일 거예요. 하지만 우리는 근데 이런 건 있지. 자기의 경험을 여지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예측이 점점 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예측이 조금 쉬워지는 건 있지.
아, 나는 보통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, 이게 요런 거랑 비슷하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하지만 않겠다 인 거지 아니야는 아니잖아. 그러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?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. 근데 부모님도 가고 싶어해. 근데 어느덧 부모님 연세가 이제 여행이 엄청 쉬운 연세는 아니셔가지고 가더라도 뭔가를 하는데 한계가 좀 생기더라고요. 이전엔 그러지 않았거든. 뭐 솔직히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 많이 걸어야 되는 여행이 되잖아요. 홍콩 이런 데 가면. 근데 이제는 다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예전만큼 많이 못 드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는 여행을 갈 때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생각하면은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많지 않아요. 기껏해야 이제 휴양지 정도?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힘들어 하셔, 이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, 이제 한시라도 젊을 때 새로운 여행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두 다리 멀쩡하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을 때. 젊음이란 진짜 돈 주고 못 산다고 하는데 요즘 뭐 그런 거 개발된다면서요. 막 쥐한테 노화 주사 놓으니까 노화가 멈추고 젊어지고 막. 그럼 이제 젊으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되는 건가? 그럼 난 살 것 같아. 내 젊음 돌려낼 수 있다고? 그럼 나는 당장 사지. 젊음이 최고지 않습니까? 버킷리스트 중에 그 산티아고 선지술길이 있는데 도전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고 쉽게 할 수 없고 하지만 인생의 도전은 그 어떤 도전이 됐든 소소한 도전이든 아니면 진짜 좀 임팩트 있는 도전이든 사람은 조금씩 도전은 하고 그 도전으로 인한 성취감을 좀 얻으면서 사는 삶이 몸이 건조한 삶보다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그 성취감 자체가 주는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상승해지는,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아무튼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값을 얻어냈을 때 나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나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거는 쉽게 남한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계속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얻기 위한, 내 자신을 좀, 내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도전이 살면서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. 도전이 뭐 엄청 소소한, 이번 달은 밀가루를 한번 끊어볼까?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,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쉽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도전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저한테는 여행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지리산 동주해보기 이런 쉽지만 쉽지 않은 하지만 나한테는 도전이 그리고 갔다 와서 성취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 이제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산티아고 성지순례인 거죠. 살면서 그런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저는 그런 걸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뿐이고 다른 데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. 뭐가 잘 됐고 잘못됐다라는 기준은 없는 거라서. 이브 이렇게 눈까지 이게 스티커가 아예 없는 데고 정말 괜찮네. 퀄리티가 너무 이브가 이브스럽지 않아요? 얘 짜증도 엄청 많이 내잖아. 아니 그 죄 없는 무고한 머리한테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? 머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니 돌봐준 거밖에 더 있어?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? 애가 좀 답답하긴 해. 속 터지긴 해.
그래도 그렇지. 근데 나 같아도 짜증을 냈을 것 같아. 그렇게 맹목적이면. 이거 마지막 조립인 것 같은데 뭔지 벌써 알겠다. 요거 신발 속에 자라난 식물을 표현한 것 같아요. 마지막 잎새. 너무 잘 표현돼 있죠. 아, 얘 뱃속에 넣을 수가 있구나. 여기 열고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. 그지?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. 아, 그래서 2부랑 모, 그리고 그 플랜트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이 월이 제품은, 조립하면 손맛이 꽤나 있는 제품이네요. 그리고 이게 딱 월이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여러 명이서 함께 조립하는 것도 가능해서 너무 좋고, 리뷰할 때에도 할 말이 많은 친구입니다. 굉장히 괜찮은 레고 제품이네요. 여러분들께 이 월이 제품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월이. 혹시